메모 얘기를 해서 보통은 자기계발서 읽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밑줄 긋고 메모하고 이게 이제 습관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펜을 들면은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몸에 익숙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의 행동을 또 결정을 하니까 연쇄작용으로.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책에 뭘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책을 좀 뭐랄까 신성시하는 느낌? 책에는 뭘 이렇게 낙서를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아껴야 되고 요런 영향을 많이 받으면은 뭔가 책에다가 뭔가 쓰는 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게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이 도구라는 개념으로 바뀌면 그게 이제 그 고정관념이 좀 깨지지 않을까? 책은 내가 뭐 정보를 얻거나 지식을 얻거나 지혜를 얻거나 생각을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지 얘가 뭐 별다른 그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딱 정확하진 않을 텐데 그냥 경험상 대부분 책에 대한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필기나 낙서 이런 걸 잘 못하더라고 메모를.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아마 원래 그러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이게 첫 번째 사소한 행동이 나중에 큰 행동을 가져온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밑줄 한번 그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습관화되고 좀 누적되면은 아마 나아지지 않을까,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어제 낮 방송하면서 했어야 되는 안유익, 아무뉴스나 읽기 어제도 낮에 이제 자느라고 15시간을 자느라고 이제 밀어놨죠. 밀었다가 오늘은 낮에 방송하니까 어제 따온 거를 오늘 읽어보는. 첫 번째는 이제 넥슨이 요즘에 넥슨 호감이에요. 그 데이브 더 다이버부터 호감이었는데 앨범통하고 그러니까 아크레이더스가 배필 6랑 앨범통이랑 얘는 이 고티에 유명한 고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랑 아크레이더스가 출시하자마자 경합을 벌이는 게 그래서 요걸 보고 느낀 게 예전에는 3N 그랬고 돈슨 이랬는데 이제는 3N도 아니고 일단 그 3N에서 넥슨은 빼야 될 것 같고 2N? 이제 2N의 시대. 근데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1N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온2가 엄청 핫하잖아. 요 운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의 행보로 보면은 2N도 아니고 1N만 남을 수도 있겠다. 그거 이제 이제 NC의 얘기고 넥슨은 더 이상 이제 돈슨이 아니다. 너무 호감이에요 요즘. 데이브 더 다이버부터 호감력이 올라가다가 아크레이더스 나오고 게임성 보고서는 가격 때문에 제가 뭔가 수입이 있으면은 바로 샀겠지만 가격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건 있거든요. 일단 5만원이 넘어가면 3D 울렁증도 있으니까 그 5만원을 과연 내가 제대로 맛볼 수 있을까? 요런 부담감이 있어서 이제 저도 뭐 하면은 돈슛 다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주저주저 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게임들이 나 너무 좋더라고. 보는 것도 재밌어. 하는 건 둘째 쳐도 보는 것마저 재밌어서 아크레이더스가 게임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더 게임 어워드 TGA 여기서 멀티플레이어 게임 후보에 올랐다. 참 출시하자마자 이것도 뭐 6개월 반년이 된 것도 아니고 한 달도 안 됐잖아. 출시하자마자 이게 오를 정도면 거기에 이제 피크도 올라가 있다는 게 요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넥슨 아크레이더스가 올라간 것도 대단한데 이 피크가 우리나라 뭐 대학교 동아리 사람들이 만든 거라면 인디로 여기는 대부분 거의 메이저 게임사나 아니면은 메이저 배급사가 했을 텐데 인디 게임이 여기 같이 올라가 있다는 게 난 이게 더 눈에 띄네. 피크가 모비노기도
과금으로 막 욕먹다가 요즘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피크가 이거 그냥 인디게임도 아니고 대학교 동아리에서 게임 동아리에서 만들었다고, 개발 동아리인가? 거기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심플하면서도 협동이 없으면은 또 못 깨고, 막 한 사람이 콩나무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으로 보는데 재밌더라고. 물론 친구가 없어서, 아크레이더스는 친구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피크는 친구가 없으면 못하는 게 단점이에요. 저는 못해요. 타잔도 퍼스트 버서커도 던파 IP로 잘 만든 소울류고, 소울라이프고, 마비노기 PC 버전도 좀 모비노기의 행보를 좀 따라가지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마비노기는 뭔가 판타지 라이프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저길로 바뀌었어요. 던전 공략, 뭐 로스트 아크나 아니면 와우처럼 파티 플레이로 던전 공략하세요 이 게임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처음 빠져들었던 그 자유도 높은 판타지 라이프 느낌이 사라졌어. 님도 유기하셈. 유기는 다시 하는 건 유기가 아니에요. 안 해야 유기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유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간 다시 할 거야. 다 언젠간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몇 살이 될지도 모르고 다음 생일 수도 있지만 언젠간 할 거기 때문에 유기는 아닐 수도 있어. 난 이것도 웃겼어. 이게 이 자동사냥 메타 있잖아. 그냥 키우기 게임, 이런 게 메이저 배급사에서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플랫폼에서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진짜 1도 상상 못 했는데, 메이플 키우기라는 게 넥슨에서, 난 이게 누가 개인이 만든 줄 알았어. 다른 인디게임사가. 근데 뭔가 그 방치형 게임이, 제가 뭐 게임을 많이 안 해서 잘 모를 테지만 느낌이 이런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막 나오면은 뭔가 방치형 느낌이라기보단 자동사냥이 있으면서 레이드 컨텐츠를 즐길 것 같고, 막 수집형이 있고 막 이런 건데, 이건 그냥 메이플 키우기, 그냥 키우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 그런 게임을 안 해가지고 전혀 몰랐네. 이름이 너무 짜치잖아. 막 그랑블루 판타지 이런 거는 이름이 키우기 느낌은 안 들지만, 얘는 그냥 대놓고 이름에 키우기. 1S는 스마게인가? 그래서 4분기 예상 매출이 1조 863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 우리 유기해도 당당해도 돼요. 스마게도 유기하는데 우리 따위가 이런 하찮은 일반인이 유기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스마게가 유기하는 거를 합리화시켜줬네. 어쨌든 넥슨은 이제 더 이상 3N에 들어갈 깜냥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아이온2도 NC도 2N에서 빠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게 NC의 BM은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뭐 트릭스터도 그렇고, 리니지 뭐였더라? 2인가? 모바일에 처음 나왔을 때도 BM이 그 정도로 맹독성은 아니다 뭐 이런 썰도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맹독성 BM이 됐잖아. 아이온2도 그럴지 몰라. 보니까 모바일이랑 PC랑 같이 낸 것 같던데, 일단 모바일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BM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모바일 BM들은 대부분 좀 버겁던데, BM 진짜 일단 갸차 BM이 들어있으면 맹독성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아이유는 아직 그런 게 없지.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기획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저번에 김치 보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 김치 위에 하얀 막. 보통 이런 거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먹거나 버리거나 하는데, 김치 위에 하얗게 피는 이것은 곰팡이가 아니라 골마지다. 이 골마지가 피면은 줄기가 식감이 물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파리나 아삭함이 사라지죠. 기분이가 나쁘고 맛이가 없다.
여기 어디 있는 거냐? 된장이나 피클에도 흔하게 생긴다. 이게 발효 성분 때문에 생기나봐. 요런 데 생기는 거 보면. 요건 못 먹지. 이거 어떻게 먹어? 요런 건 이제 버릴 필요는 없고 씻어서 먹으면 된다. 이게 발효 후기 단계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묵은지가 돼가면 유산균 활동이 줄고 이제 유산균이 죽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유산균 시체요. 유산균의 공동묘지. 굳이 공동묘지를 먹을 필요는 없잖아. 유산균이 잘 죽는, 유산균이 이렇게 변이가 되는 조건이 요런 건가 봐. 공기의 노출. 이게 뭐 열고 닫으면 당연히 노출되겠죠. 보관 온도 4도 이상. 고춧가루 젓갈에 불순물이 섞였을 때. 뭐 먼지가 들어가거나 뭐 그렇다는 거. 원료 상태가 안 좋거나 신선하지 않거나 세척을 잘 못했을 때. 어쨌든 뭐 골마지가 유산균이랑 무슨 뭐가 합쳐져서 이런 게 변이가 되나봐. 초록색, 검정색 등은 이렇게 변했거나 실처럼 길게 뻗은 형태는 곰팡이다. 요거 잘 구분하래요. 이 색깔 잘 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관 방법이 있어요. 뭐 대부분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나? 뭐 냉장고도 뭐 대부분 4도 이상이니까 오래 보관할 수는 없겠네. 아무튼 맨날 하얀색 껴가지고 이걸 먹네 마네 했었는데 그냥 씻어서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 되겠다. 뭐 요즘에는 이제 GPT의 시대가 조금 저물면서 구글의 천하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제미나이가 요즘에 또 핫하다대. 그 나노바나나가 이미지 생성 AI 중에 원탑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저는 아직 안 써봤는데 요걸 보니까 GPT를 매달 결제하고 있는데 갈아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미나이는 그동안의 사용감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한번 나중에 후기를 좀 알려주세요. 얘는 이게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제미나이는 첫인상이 너무 별로였어. 개발 쪽을 이게 바이브 코딩? 그걸 잘하나 보네. 코드 해석도 잘하고. 아 근데 제미나이를 예전에 요렇게 저렇게 글 쓸 때 몇 번 쓰고 이랬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첫인상이 별로라서 안 썼는데 3가 나오면 3로 업데이트 되면서 좋아졌나 보네. 2.5%까지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네. 그쵸? 글 쓰는 건 별로요. 근데 이게 그건 좋다더라고요. 이제 글을 막 길게 쓰고 논리적으로 쓰고 하는 건 별로여도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조사하는 거. 블로그 글은 제가 볼 때 글쓰기는 그래도 클로드가 원탑이다. 블로그 글쓰기나 논리적인 글쓰기 이런 거, 대본, 시나리오, 스크립트 이런 거 짜는 건 클로드가 원탑이고, 제미나이 3는 좀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 요거를 이제 제미나이로 1차 작성하고 그 다음에 휴먼 터치로 수정한 거. 물론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얼추 훑어보기에는 크게 불편하진 않네. 그래서 여기서 좀 느려졌어. 이게 AI로 글쓰기 하면은 요 마크다운 문법에 신경이 쓰여. 저게 이제 제미나이로 쓴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긴 하겠네요. 어쨌든 검토를 하고 좀 쭈루룩 읽어보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초안보다는 좀 확장하고 해줄 테니까 그거를 좀 유기적으로, 글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얘가 어쨌든 접속사를 쓰든 뭘 쓰든 해서 풀어줬을 테니까. 그러니까 초안보다는 나은데 어쨌든 휴먼 터치는 필요하다. 어색함이 없잖아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제미나이는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태어난 애라 플랫폼 확장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는데, 오픈 AI는 GPT 그냥 챗봇으로 먼저 등장한 녀석이어갖고 그 플랫폼화에 대한 야망이 좀 있나봐. 그런 쪽으로 이제 플랫폼 에이전트 앱으로 진출하고 싶어서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 디테일한 부분에서 제미나이 3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근데 아직 AI는 다 초기 개발 분야라서 요거는
적어도 2, 3년은 지나봐야 좀 안정화된 순위 경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애초에 구글은 어마어마한 기업이었고 오픈 AI는 마소 그 펀딩 받아가지고 급성장한 기업이니까 아예 스타트 라인이 다르지.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뭐가 됐든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건 몇 개 없지만 이건 마저도 1대1로 비교해서 얘가 낫다 쟤가 낫다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 같아요. 물론 저도 아직 제미나이 3를 안 써봐서 제가 주로 하는 분야에도 한번 써봐야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좀 가는 길이 달라서 비교가 돼 보이는 것 같다. 요걸 보니까 저도 이제 AI로 여기 있는 축제 관련된 글들을 다 AI로 썼거든요. 퍼플렉시티로 자료조사하고 그걸로 클로드로 썼는데 클로드 4.5가 되면서 소네트 4.5 되면서 그래도 좀 다소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여기서 편집을 아까 말했던 마크다운 문법 정도 지우고 그런 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 서식 편집 정도만 했는데 뭐 저도 제가 쓰고 자세히 읽어보진 않아갖고 물론 AI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훑어서 보면은 그냥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블로그 홍보용 블로그들이나 이런 트래픽 끌어오는 용 글들은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이제 AI로 쓴 글이죠. 조사한 초안을 좀 편집해서 클로드한테 써달라고 했던 거.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아직도 가능성이 크니까 급상승했다고 해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좀 신기해. 치매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뇌속 암살자 40년 미스터리를 풀었대요. 치매가 진짜 제일 걱정되는 병 중에 하나인데 제가 걸리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치매가 오면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요런 막막함 나이도 이제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 나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냈나봐. 원인을 찾아낸 건지 아니면 원인으로 추정되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찾아낸 건가. 이거는 워낙 유명하잖아.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가지고 뇌병변을 일으켜서 반점 같은 게 쭉쭉쭉 찍히면 기억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치매를 유발한다. 단백질이 뇌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나 막 이런 것들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은 연구개발 트렌드가 옮겨지는 거고 질병이 진행되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GLP-1 수용체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뇌 속 염증 반응을 심하게 만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신약 후보 물질인 NLY-01이 이 GLP-1을 확장하는 거를 염증 반응을 줄이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인가 봐. 2018년에 네이처에 올라왔는 네이처 메디신에 올라온 거를 이걸 다시 연구해서 공동 개발을 했다. 근데 뭐 확정된 것도 아니네. 아직 임상 2상이네. 미국도 임상 3상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도 뭐 보려면은 한참 걸리겠네. RIPK2 단백질이 신경 염증을 또 유발한다.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아주 복잡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이게 뭐 모든 치매를 치료하진 못해도 단계가 낮은 치매 정도는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항체가 약물이라서 뇌에 일관되게 도달하기가 어려운데 경구형은 표적에 닿기 쉬워서 부작용 조절이 용이하고 효능도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뭐든 다 가능성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요게 제대로 개발돼서 나오면 좋겠네. 그래도 단기간에 되진 않겠죠, 뭐 이것도 임상 3상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허가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요거는 속더라도 희망을 갖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데이터가 쌓이면은 또 그거에 기반해서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속아서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게 있는 거 하면 속더라도 희망을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요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류.
또 속더라도 믿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희망하고 싶고 가능성에 기대고 싶은 치매가 너무 저는 치매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 책을 꾸준히 읽는 것도 왜 그런 말 하잖아. 독서를 많이 하면은 치매 예방된다. 전 그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거를 예방하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책 읽는 게 재밌는 게 더 큰데 치매는 너무 무서우니까 머리를 계속 쓰려면 가장 빠르면서 단순한 게 독서다. 콘솔이 돈이 된다. 돌돌콘? 돌고 돌아서 콘솔로 다시 유행이 다시 돌아오나봐. 이게 닌텐도 스위치 덕분인가? 스팀에 패키지 게임도 괜찮은 게 많고 무려 80조 시장이래. 이게 기대의 예정작 중에 하나가 이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그리고 그 이영도 작가의 눈물을 마시는 새를 기반으로 한 플스 게임도 출시 예정이라 그러고,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NC소프트는 신더시티 타임 테이커즈, 크래프톤은 서브노티카2. 서브노티카2가 아직 안 나왔어. 눈맛에는 워낙 그 매니아가 많아가지고 넷마블 이블베인. 야, 제목부터 신뢰가 가네. 아니, 자료집 제목이 무슨 수필 제목 같네. 붉은 사막도 되게 기대작인가? 사람들 이거 언급 많이 하던데. NC소프트는 콘솔에도 BM이 들어있을 것 같은, 콘솔이니까 콘솔 자체가 BM이겠지 설마. 크래프톤은 서브노티카2가 없었나봐. 서브노티카가 1만 있고 2가 없었나? 한글로 검색해. 2가 예정작이구나. 1만 있고 2가 아직 없었구나. 여기서 보고서는 출시가 된 줄 알았네. 이것도 3D 울렁증만 아니면은 제 스타일인데, 와, 진짜 멀미가 심한 게 요것도 제약이 좀 크긴 커요. 콘솔 시장 규모 예측치가 30년에는 854억 달러, 34년에는 1127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게임은 콘솔이랑 패키지가 늘어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요즘에 덕코프를 하면서 계속 이제 덕코프가 거의 인생 게임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저한테 그걸 보면서 패키지 게임이 진짜 재밌다. 근데 이것도 혼자 하면 재미없을 건데 방송하면서 하면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 싱글 게임인데 온라인 게임 같아. 콘솔 게임이 많으면은 스트리머들도 좋겠다. 그 컨텐츠 뽑을 게 많잖아. 온라인 게임은 좀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레벨이 오르고 업데이트가 될수록 피로도가 급상승하는데 콘솔 게임은 그게 아니니까. 물론 저는 덕코프에서 피로도를 엄청 크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 거의 엔딩에 다가가고 있는데 엔딩 맵에 들어가서 전진을 못한. 플스가 45%, 스위치가 27%, 엑박이 23%. 요거는 뭐 거의 맨날 이 상태인 것 같아. 플스가 원탑이고 그 다음에 닌텐도고 그 다음에 엑박이고. 마소는 엑박에 투자를 엄청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을 못하냐. 이블베인, 넷마블은 이블베인이란데 얘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기대치가 있잖아. 네오위즈도 피해거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국내 게임 개발사가 하는 거는 펄어비스밖에 없나? 아크레이더스도 그것도 넥슨이 퍼블리셔 했지만 그것도 뭐 스위스인가? 거기 게임사 거라며. 뭐 게임을 잘 보는 눈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없다는 거는 적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 어쨌든 콘솔 시장이 커지면은 재밌는 게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돼. 요즘에 게임이 재밌던데. 오늘 원래는 12시에 일어나려고 했지만 몇 시간 더 잔 이유, 6시간 자고 식사 거르고 커피 먹으면 이제 두통이 오겠죠. 왜 아침에 두통이 일어날까? 이제 머리가 반항을 하는 거지. 졸려 죽겠는데 안 자니까 찡찡대는 거지. 이게 그 예전에 추천했던 책인데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에서 나오는 게, 하루에 6시간씩 자면서 그게 일주일이 지나면 일요일에는 거의 하루를 날 샌 것 같은 몸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7시간 이상은 꾸준히 자야 된대. 저도 어제 그래가지고 15시간을 넘게 잤잖아. 밀린 잠을 다 잤잖아.
예전에는 잠부채가 쌓이면 잠부채 쌓이면은 그게 회복이 안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또 연구가 달라져가지고 일요일에 주말에 몰아서 자도 잠부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대요. 그 피로도가 만성 피로가 엄청 크게는 아니어도 조금씩 회복이 돼서 몰아자는 것도 좋다. 비타민 B는 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 보라색 음식이랑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B랑. 근데 이제 구워 먹거나 그러면은 답하게 되고 삶아 먹거나 쪄 먹으면 좋대요. 팥, 검은콩 이런 것도 비타민 B가 들어있다고 하고 몸에 좋은 건 내 맛이 없다. 요즘에 돼지고기 안 먹은 지도 꽤 됐는데. 코엔자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물질, 만성피로 두통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코엔자임, 비타민 B2랑 코엔자임이랑 이런 걸 먹으면은 피로를 예방하고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 어쨌든 6시간 이하의 수면, 불규칙한 취침 및 기상 패턴, 카페인 과다, 금단 증상, 목 어깨 근육 경직, 햇빛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저하, 아침 거르기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면 아침에 두통이 반복될 수 있다. 게이머들의 이 만성 질환이잖아. 목 어깨 근육 경직, 햇빛 부족. 전 이미 2개 해당되는데 근데 두통이 없는데요. 그냥 두통의 가장 큰 원인은 얘요. 6시간 이하 수면. 잠만 잘 자도 다 해결돼. 저도 철봉 매달리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풀업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철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매달렸을 때 평소에는 다리를 뒤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렇게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일자로 뻗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려고 해보고 있어. 요렇게 해서 풀업을 해보려고. 요 자세가 더 힘들더라고요. 요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 6개? 대여섯 개는 하는데 이 자세로 하면은 한두 개도 힘들어요. 뭔가 힘 전달이 등 쪽으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한두 개 왔다 갔다 하고 한두 개 정도밖에 못하고 요걸로 이제 한 3개까지는 부담없이 하는데 4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들부들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등으로 밀잖아. 등의 힘으로 밀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집중해서 안 하면은 힘이 안 와요. 그래서 등으로 이제 포인트를 집중해가지고 최대한 등으로 해보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살살살 올라가고. 자극은 오는데 뭐 제가 뭐 운동 잘하는 건 아니니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요게 신기해가 이 자세로도 되나 해봤는데 되긴 돼서. 근데 이 상태로 매달려 있는 게 전신 운동이 된다고 하대요. 이제 1분 매달리기 하면 좋대요. 물론 쇼츠에서 본 거라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 저의 운동 지식은 다 쇼츠에서 나오는 거라.